8월 6일 저녁 8시 30분 서울 9호선 지하철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밀고 당기며 뒤엉킨 사람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부산행 그 장면이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소리 내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전부 다. 지하철에 SOS 버튼이 있는데 그것도 막 누르고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러고 범인 얼굴 봤냐. 옆 칸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너나 할 것 없이 지하철을 탈출했다는 사람들. 이 과정에서 7명의 승객들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현장엔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과 칼부림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열차 내에서 화학 테러가 일어난 것 같다. 그리고 칼부림도 의심된다 해서 같이 나갔는데 따로 칼부림이 일어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건은 지하철 안에서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던 일부 승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타투를 공개하는 순간 터져나온 환호 소리를 주변 승객들이 비명 소리로 오해해 벌어진 소동이었는데요. 지하철 꼬리칸에서 영상 보고 소리 질러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냥 허무했죠. 어느새 테러의 공포에 빠진 시민들. 발단은 8월 3일 경기도 성남의 번화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던 한 중년 부부. 그런데 차량 한 대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가는데요. 그 뒤로도 4명의 행인과 부딪힌 차량은 연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고 합니다. 저 버스 정류장 쪽으로 다시 한번 엑셀을 밟았어요. 빵 하는데 안 가니까 뭐 이렇게 밀려서 힘들게 내리더라고요. 앞바퀴 휠이 빠지고 타이어가 터지자 차에서 나온 남자는 곧장 지하철 역사와 이어져 있는 백화점 안으로 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던 도일 씨는 지금도 그 광경이 선명하다고 합니다. 백화점 입구에서부터 이제 손님들이 종업원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들 이제 우르르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가 목격한 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부상자에게 달려가 지혈을 했다는 도일 씨. 그런데 정확히 이 자리에 여성분이 쓰러져 계셨어요. 지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 범인 칼을 들고 있다 이제 모자 쓰고 딱 오는데 근데 제가 오다가 멈칫해서 뒤로 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검은 옷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백화점 이곳저곳을 오가며 시민들을 흉기로 공격한 겁니다. 평화로웠던 쇼핑몰은 삽시간에 테러 현장으로 변했는데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일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칼부림이 일어났대요. 아직 범인도 못 잡았어요.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모두 14명. 차에 치인 뒤 뇌사 상태에 빠졌던 한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22살의 최원종. 바로 어제 검찰에 송치된 최 씨의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년 전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최원종. 하지만 그의 범행은 무척 계획적이었습니다. 8월 2일 18시 40분경에 대형마트에서 범행도구 2점, 칼을 구입했습니다. 곧바로 흉기를 손에 넣은 뒤 서현역을 찾았지만 미수에 그쳤던 최 씨. 그는 다음 날 다시 서현역을 찾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곧 다른 세상으로 가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적기도 했던 최원정. 그는 어떤 사람일까? 우린 최 씨의 동창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말이 너무 없고 말이 엄청 없다. 그쪽 가정도 되게 정상적인 가정이거든요. 가정폭력이나 그런 문제도 없는 걸로 알고 방임하거나 방목형으로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공부도 괜찮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존재감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최원종. 하지만 때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컴퓨터를 잘 만지는 친구였는데 중학교 선생님들 컴퓨터를 몰래 초기화하고 다녔다고. 자기 능력 과시 아닐까요? 최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도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글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관심을 끌고 있었던 최원종. 뒤늦게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는데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행 장소에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집사람도 이렇게 나오다가 막 피했다고 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는데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사건 뒤 온라인엔 이상한 게시물이 등장했습니다. 잠실역 지금부터 딱 5명 찌른다. 청담동 칼부림 예고요. 8월 8일 잠실 강남역 5번 출구서 서면역 5시 강남역에서 신림역 가서 우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습니다. 살인 예고가 있었던 장소에선 우려와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서초구의 고속터미널 안에선 수상한 남자가 체포됐는데요. 흉기 2개를 소지한 채 터미널을 배회하고 있었던 남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뭔가 좀 행동이 이상하고 옷을 좀 이상하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남자는 특수 협박과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칼 들고 터미널 찾아간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목을 칼로 찔러서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남자. 하지만 그는 하루 전 경찰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동대구역 이곳에선 흉기를 소지한 30대 남성이 사회복무요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칼을 꺼내가지고 피해자한테 보여주고 또 가방에 들어있던 살인이 적혀있는 어떤 문구를 피해자한테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한 거고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뒤 등장한 살인 예고들은 이미 수백여 건. 시민들을 불안에 빠뜨린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부적응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알지 못하는 공포를 퍼뜨리는 확산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번 이 사건으로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수집되고 분류되고 그리고 관찰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9평 남짓한 방에 혼자 살고 있었던 최원종. 계세요. 혹시 옆집 사람 혹시 거기가 힘들어요. 생각할 저거 없어.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9년 정도에 동네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목은 턱 쪽으로 완전히 당겨서 땅을 보고 있었고 어깨는 엄청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는 수년 동안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인 은둔이나 자신을 이렇게 감추게 되는 것은 병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병을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는 그런 내면의 폭력성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건데 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건지를 면밀히 추적하는 그런 필요성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평범하지만 행복한 여름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로 숨진 64살의 이희남 씨는 그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요. 집사람하고 손잡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모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벌써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방금 같이 가는 집사람이 의식이 없고 쓰러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으니 그때 심정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제 첫사랑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참 행복하게 알콩달콩 즐겁게 살았는데 사고로 뇌사에 빠진 20대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이제 올해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조교사처럼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던 거죠. 선생님 일을 한 건데 그냥 걔는 학원에 있다가 커피를 사야지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차에 치였던 거죠. 순식간에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총총히 걸음을 옮겼던 출퇴근길이 반가운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 공포가 됐습니다. 초유의 묻지마 범죄 시대는 어쩌다 찾아왔을까? 평온했던 삶이 너무 그립습니다. 불안이 끝날 그날이 무척 간절합니다.